그 일단어는 수투라고 수투래 미적분 원이라고 하는 책이 보시면 일단원이 극한, 2단원이 이제 함수의 연속, 그 다음 이게 미분 개수 정의 해서 미분 활용 1, 2, 3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적분, 대충 이런 구성으로 가게 돼요. 이게 그래서 극한, 이게 미적분 원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좀 연속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 앞에를 안 하면 여기나 여기를 안 하면 이제 여기를 안 하면 여기가 계속 힘들어져. 그러니까 하나의 좀 큰 이야기거든요. 대수를 예를 들어 비교를 해보시면, 대수는 이제 지수 있고 모르고, 얘들은 그래도 한 세트 같은 느낌이 나는데 삼각함수, 수열 이렇게 했는데 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에를 아예 안 듣고도 삼각함수 수업을 듣는 게 가능해. 삼각함수 수업을 아예 안 듣고도 수열을 듣는 게 가능하고. 그런데 이게 미적분원은 쭉 하나로 이 극한 단원인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울 게 없는데, 이게 처음에 들으실 때는 조금 힘들. 그 함수 그 y는 fx가 있어요. y는 fx가 있을 때 어떤 a라고 하는 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fa겠죠. 함수값을 넣으시면. 근데 그 x가 이 a로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되진 않아. a로 점점 이렇게 가까워져 가게 되면 함수 이 값은 어디에? 이런 값에 가까워져 오게 되겠죠. x가. 그러니까 실제 식을 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2차 함수 같은 게 있어요. 이게 x가 1에 가까워진다고 하면 뭔가요? 마이너스 1,1인가요? x가 1에 가까워진다고 하면 이렇게 요 1쪽에 접근을 한다고 하면 y 값은 대충 이런 값이 뭐냐? 이거 5인가요? 5에 가까워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게 x가 향하고 y 값이 향하는 게, 이런 게 극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 가까워져 가지 x가 얼마? 1이 되진 않아요. 1 근처에서의 일어나는 일이 되게 돼요. 1 근처에서의.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지금 예를 들어 1로 가면 5로, A로 갈 때 여기가 뭐 함수값을 L이다, 보통 L로 쓰죠. L이라고 하면은 X가 A로 갈 때 표시로는 뭐 이런 식으로 F의 X는 어디로? L로 가게 된다. 뭐 여기로 보면 X가 1로 갈 때 F의 X는 얼마였죠? 5로 가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표시를 하거든요. 대부분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함수들은 단순히 대입한 거에 불과해요. x가 1로 가는데 갑자기 얘가 딴 데로 가진 않겠죠. 그러니까 함수값에 가까워져 가게 돼요. 이런 상태를 수렴한다라고 합니다. 수렴한다. 어느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어느 하나의 값으로. 그럼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가? 있겠죠. 여러분이 얼마 전까지 열심히 공부하셨던 유리함수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x가 0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얘는 위로 끝도 없이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게. 근데 일단 하나의 값으로 갈 때를 수렴하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기호를 쓸 때 그 x가 a로 갈 때 fx는 l로 갑니다라는 말을 기호로 쓰실 때 리미트 lim, x가 a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가나요? 라고 묻는 거고, 그 값은 l로 가까이 갑니다 라고 표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기호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금 보시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라고 하는 함수는 어디로 간다고? 5로 가까이 가야 되니까 5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오는 이 fx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2차 함수, 1차 함수, 혹은 이제 대수에서도 배우겠지만 각종 지수 함수나 로그 함수, 이렇게 좋은 함수들이 있어. 잘 알고 있는 함수. 그런 함수들은 대부분은 뭘 하면 된다고? 극한을 구해라. 대입하시면 돼요. 그냥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이 그 극한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수렴하는 상태일 때 그 한 가지 값을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극한값.
극한값이 5다. L이다. x가 a로 갈 때,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이 5다. 5에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요 기호가 아까 그겁니다. 요런 기호가 나와요. 보신 적 어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무한대라고 합니다. 무한대. 이거는 얘도 어떤 하나의 수를 지칭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끝도 없이 커져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끝도 없이 커져가는 상태를 얘기를 하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수가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아까 그런 거 있죠. 우리 x가 0으로 갈 때 뭐 x분의 1 같은 거. 뭐 0에 플러스인데 사실은. 어쨌든 간에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x가 0으로 가면 아까 그래프가 어떻게 됐어요? 이쪽 오른쪽만 생각할게요. 이렇게 되면 얘가 0으로 오면 끝도 없이 올라가죠. 이런 걸 보고서 무한대라고 써요. 네, 이런 걸 보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x가 아까 이런 함수에서도 여기 있으니까 여기 fx일 때 x가 1로 가면 이렇게 오고 예를 들면 x가 0으로 가면 이 함수는 뭐겠어요? 대입하세요. 대입하시면 2가 나와요. 2로 가까이 갈 텐데 x가 무한대로 갈 수도 있어요.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말 그대로 끝도 없이 x가 커져서 나가는 형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함수 값은 어디로? 네, 쭉 올라가게 되죠. 계속.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함수도 무한대로 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한없이 끝도 없이 커질 수도 있지만 끝도 없이 작아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얘도 x분의 1이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쪽을 보시면 얘는 쭉 줄어들게 되죠. 쭉 줄어드는 상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라고 하고 물론 얘를 이제 같이 읽을 때 양의 무한대라고 하기도 한데 굳이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이런 거는 끝도 없이 줄어드는, 작아지는 형태를 의미를 하게 돼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런 상태는 이렇게 얘가 아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태는 아까처럼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의 값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수렴의 반대인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발산. 네, 어디 갔죠? 네, 여기 기호로 썼고요. 아직 안 나오나 보네요. 아직 안 나옵니다.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는 상태가 하나의 값으로 가면 수렴한다고 하고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는 상태가 뭐라고?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발산하는 건 사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아까처럼 음의 무한대로 가든지 아니면 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거든요. 거꾸로 이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x 더하기 2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있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미안해요. 이렇게 생겼죠? x 더하기 2가 이렇게 생겼으면 음의 무한대로 이렇게 쭉 가면은 이 함수는 어디로 가겠어요? 네, 쭉 떨어지게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뭐 이런 상태인데 이런 거나 이런 게 나오는 게 발산의 기본 형태예요. 끝도 없이 커지든지 끝도 없이 작아지든지. 근데 꼭 그런 것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얘가 예를 들면 물론 이런 걸 그 지수함수 쓰지는 않지만은 그 정의역을 자연수로 한정을 시키고 fn을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하면 이거 마이너스 1하고 2라고 왔다 갔다 거리죠. 이게 자연수만 정의역을 시킨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함수들은 하나의 값인가? 값이 두 개죠. 두 개만 돼도 수렴한다고 하지 않아요. 네, 발산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 이제 진동에서 발산한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발산은 근데 크게 보면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진동하는 형태로 발산하는 게 대부분이고 뭐가 더 중요하냐 하면 사실 수렴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배울 거는 대부분의 함수는 수렴하고 좋거든요. 네, 잘 되는데 뭐 물론 이렇게 뿔마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건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꽤나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 형태들도 좀 잘 봐두셔야 된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애예요. 이거 함수 보이세요? y는 fx
어떤 형태예요? 이런 직선인데 여기에만 구멍이 뚫렸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f 마이너스 1은 얼마죠? 함수값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죠. 그러니까 0이에요. 그럼 f0은 얼마일까요? f0은 2인가요? 네, 0이 돼야 돼요. 왜? 함수값이 여기 박혀 있거든요. 이게. 그런 함수. 이걸 뭐 굳이 쓰자면, 식으로 쓰자면 x가 0이 아닐 때는 그 함수 단어에서 이런 형식 많이 봤죠. 2x 플러스 2인가요? 네. 이런 식인 거고, x가 0일 때는 0이다. x가 0 나오면 원래 2여야 되는데 0일 때만 빠져서 이런 형태로 돼 있는 함수거든요. 굳이 식을 쓰자면. 근데 지금 뭐 굳이 식까지 필요한가? 모르겠어요. 예.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보시자고. 그럼 요 fx에 대해서 x가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로 가는. 여기로 오죠. 그쵸? x가 여기로 오면은 fx는 어디로 온다고? 예, 0으로 가까이 오게 돼요. 함수값이. 대입하면 된다 했죠. 다만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x가 0으로 오면요. 예, x가 0으로 이렇게 오면은 얘에 가까워지는 걸까요? 얘기했잖아요.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x가 딱 0이 될 때는 안 돼요. 0의 주변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0 근처에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 함수값은 0이 맞아요. 0을 넣었을 땐 0이 나온다고. 함수값이란 말이 어려움. 근데 옆에 보듯이 x가 0으로 올 때 fx는 0이 아니고 얼마다? 2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함수값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극한값에서는. 그러니까 얼마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퐁 빠져 있던지 아니면 단절이 돼 있던지 뭐 이런 그 일반적이지 않는 함수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극한을 얘기를 할 때는. 왜냐하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직선이면 대입하시면 돼요. 0으로 갈 때라고 하면 0을 넣으면 그냥 2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아닌 상황이 문제로는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그럴 때 극한값이 얼마인지 잘 봐야 되는데 구멍이 뚫려 있는 상황이 제일 많이 좀 나오는 얘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얘는 0이고 얘는 2가 답이 된다. 0이 답이 아니다. 예. 함수값하고 극한값을 구별을 하는 게 이 단어에서 제일 먼저 하실 일이다. 좀 지울게요. 그다음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구해라. 결국에 나중에는 그래프를 이용을 하지 않거든요. 이걸 극한값 하나 구할 때마다 그래프를 이용을 하면 시간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나중에는 얘기했지만은 그냥 대입해요. 다만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구해라 하면 y는 x제곱 함수가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겼죠? 그럼 마이너스 2가 요쯤 있을 거예요. x가 마이너스 2로 오면 얘는 x제곱 어디로 간다고? 여기가 얼마겠어요? 4로 가까이 가게 돼요. 혹은 마이너스 1을 여기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쉬워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얘도 0을 여기에 대입하면 얼마인데? 1이죠. 1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대입을 한 게 함수값. 왜냐하면 아까 그 대부분의 함수는 이렇게 안 생겼다고요. 함수값하고 극한값하고 다르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이 본 함수들은 그냥 대입만 잘 하시면 돼요. 초반에는. 근데 물론 얘는 어떤 함수지? 예? 유리함수. 정근선이 마이너스 1이라고 y는 0인. 열심히 하셨죠? 기말고사 때. 열심히 안 했어? 네, 열심히 하셨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에서 0으로 온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오게 돼. 이게 얼마냐? 0을 넣었을 때 값이 1이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근데 얘는 뭐예요? 상수함수죠. 일종의 상수고 함수로 보면 fx는 4라고 하는 상수함수예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겠죠. y는 4니까.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어. 사실 마이너스 3으로 오든 0으로 오든지 간에 어때요? 다 극한값 다 얼마여야 돼요? 4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입할 게 없어요. 상수함수면 무조건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얘는 답이 얼마일까요? 예, 루트 110이에요. 점점 그래프는 생각하지 않게 돼요. 결국엔 대입이 먼저다. 그러니까 이거는 극한을 나중에 끝까지 가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극한은 뭐가 먼저라고? 대입이 먼저다. 아시겠죠? 얘는 x가 이번에 어디로 갑니까? fx는 이렇게 주니까 아마 유리함수인 모양이죠. 예, 뭐 x가 무한대로 간대요. 이렇게. 그러면 이 y는 그래프는 어디로 가게 돼요? 예, 2로 가까이 가게 되죠. 2가 아마 점근선인 모양이거든요. 점근선 원래 뜻이 뭐였어?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예요. 이 함수는 2에 점점 가까워져 갈 테니까 x가 커져가면 얘는 2로 갈 거다. 그럼 얘가 반대편이죠. 마이너스 무한대면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가면은 이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럼 얘도 어디로 가까이 가게 돼요? 2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근데 이것도 나중에 무한대를 대입을 해서 예,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도 그렇거든요. 원래는 얘도 무응함수죠. 이것도 유리함수입니다. 정근선이 x는 0, y도 0, 그리고 k 값이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는 예, 유리함수인데 얘도 어쨌든 이렇게 생겼어요. 정근선. 그러면 얘도 얘기했죠. x가 0, 그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0에 가까워진다. 이것도 0이 답일 거고. 얘는요. 루트 오면은 뭐예요? 예, 이거 상수함수입니다. 요거 보시고 갑자기 무리함수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y는 루트 5인 함수야. 그러면 얘는 아까 얘기했죠. 특정 어느 지점으로 오든지 플러스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결국에는 루트 5가 그대로 나오게 돼요. 얘는 어디로 가든지 간에. 얘는 x분의 1 빼기 1이면은 x는 0하고 y는 마이너스 1이 정근선이어서 요런 함수가 되거든요. 이것도 x가 무한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가요? 이게 뭐였죠?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게 되고, 얘는 원래는 그거 해야죠. 마이너스 2인가요? 더하기. 예, 정근선 구하는 식. 그래서 마이너스 2랑 1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였나요? 예, 이런 식이 0 넣으면 2분의 0인가요? 0,0. 뭐 대충 이런 그래프예요. 얘도 어디로 가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돼요. 그럼 요 선이 뭐였지? y는 1이었죠. 그러면 1이 답이 되게 돼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언제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극한을 구하라고 하면은 그때마다 그래프 그려보고 어디로 향하는지 보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반적인 상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프를 좀 지우고 얘기를 해볼게요. 얘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구하시는 게 좋은데 무한대도 결국엔 대입이에요. 다만 이거 연산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무한대를 넣으면 그러니까 이런 꼴이 되잖아요. 지금. 그럼 상 곱하기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야. 무한대가 3개 있어 봤자. 그러니까 요거는 좀 A씨가 좀 그렇긴 한데 무한대라고 하는 건 일종의 팽창하고 있는 어떤 우주 같은 개념이야. 우주를 3개 있어. 그래서 합쳤어. 그러면 우주 3개인가? 우주가 하나로 되지 않아요? 이게 다 같이 합쳐지면.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한대로 다시 나오는 상황이 무한대 더하기 상수꼴, 무한대 곱하기 상수꼴, 무한대 혹은 더하기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냥 무한대로 나와요. 하나가. 무한대가 몇 개든 무한대끼리 곱하든 무한대끼리 더하든지 간에 무조건 이건 무한대야. 그러면 이제 또 생각해 보실 게 무한대분의 1 혹은 이게 얘가 상수 요 꼴은 어떤 상태냐면 얘가 얘기했죠. 끝도 없이 커져가는 거예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 이렇게 커져가면 이 숫자는 어떻게 돼요? 0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 된다고 계산을 해요. 대입을 했을 때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셨죠? 여기 무한대 대입했어요. 그러니까 3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고 무한대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라고? 0이에요. 아까 답이 여기 있네요. 0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무한대마저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시게 돼요. 얘도. 그러면 근데 이런 건 의미 없어요. 상수면
예, 그러니까 좀 크게 얘기를 하면 x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여기가 상수든 a든 플러스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어떤 상수 c다 하면 c가 그대로 나와요. 왜? 얘는 x에 대한 함수인데 대입해야 된다 했죠. 근데 이렇게 생겼으면 대입을 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c가 그대로 나오게 돼요. 그럼 이런 건요. 여기 x에 무한대 넣었어요. 이거 얼마라 했어요? 0이죠. 그러면 얘는 빼기 1. 그러니까 답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런 경우.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건 이제 문제가 돼요. 아까 한 것 중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해진 형태다라고 해서 정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한대분의 1 이런 것도 있고 반대도 생각해 볼까요? 상수분의 무한대. 그러니까 뭐 2분의 무한대. 이건 뭘까요? 무한대겠죠. 무한대겠죠. 왜냐하면 아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2분의 1 곱하기 무한대라서 이것도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상수 곱하기. 그러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이건 약분해서 1일까요? 그게 어느 쪽인지 이건 몰라요. 그게 무한대라고 해도 같은 무한대라고 해도 이것도 미적분학 2 같은 거 선택해서 수강하면 꽤나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속도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 루트 x분의 x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네, x가 무한대로 가요. 이거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 아니에요? 루트 x에다 무한대, 루트 무한대면 무한대거든요. 그 x도 무한대고. 그러면 얘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1 같은 게 되냐, 혹은 무한대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얘 약분 되죠? 루트 x죠? 요거 함수 유리화하면 그렇게 되죠. 이것도 무한대거든요.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왜냐면 루트 x 그래프 아시죠? 무리함수 이렇게 되고 y는 x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초반에 일부 구간을 제외를 하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차이가 계속 커지거든. 그러니까 답이 무한대로 나오게 돼요. 굳이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일반적으로는 얼마다 라고 여기서처럼 0이다 무한대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진 꼴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부정형이라고 하죠. 비정한 놈이군요. 부정형이라고 해요. 이게 그 미적분학 1에서 나오는 부정형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나 0분의 0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히 뭐 0분의 0꼴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것도 약분해서 1이 아니고 분모가 0이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런 질문 하실 수도 있는데 극한에서는 그러니까 0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0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0이네 가 아니라고 이런 것도 그렇죠? 그리고 무한대 곱하기 0도 둘이 곱하면 여기가 0이니까 0일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대표적인 게 x가 몰라 0으로 갈까요? 그럼 x 곱하기 x분의 1 그럼 얘가 어디로 간다고? x가 0으로 가고 이것도 이따 나오는데 이게 0분의 이게 x가 0으로 갈 때 상수꼴이면은 이게 무한대거든요. 요 꼴인데 이게 둘이 곱해서 0이 되지 않는 게 이거 약분되죠. 그러니까 상수함수 1만 돼요. 그러면 극한값 무조건 뭐만 나와요? 1만 나와요. 이게 해보시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들은 함부로 극한값이 얼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각각의 경우마다 어때요? 푸는 방법이 있어. 그거를 이 극한 단어에서 제일 첫 번째로 배우고 익히셔야 돼요. 부정형. 그러면 정형은 정해져 있다니까. 이건 그러니까 얼른 외우셔야 돼요. 방금 오늘만 얘기한 것만 해도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면 얼마라고? 0이 돼야 돼. 뭐 이건 좀 생각해 보면. 그리고 방금 나왔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0으로 가는 것들도 있어요. 0분의 상수꼴. 이건 이제 뭐냐면 x가 0으로 갈 때 뭐 x분의 1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x가 0으로 간다고 하면 1분의 1, 2분의 1분의 1, 3분의 1분의 1, 4분의 1분의 1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이 이게 0으로 갈 때 이게 그래프로 봐도 그렇고 무한대로 나오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0분의 상수꼴은 다 무한대 가게 됩니다. 0분의 상수꼴은 이게 점점 하다가 해야 되고
처음에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하다 말았냐면 요 함수예요. 요 함수는 위에들처럼 무한대를 그냥 대입을 해서 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고 여기도 마이너스 무한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아까 얘기했던 요거에다 2 더해봤자 마이너스 무한대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나와서 일반적인 대입만으로는 계산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지금 현재는 부정형을 계산을 하는 방법을 안 배웠으니까, 아니, 그래프를 그려서 찾아야죠.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은. 근데 곧 배우는데. 네.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지만 사실 이건 정말 처음에나 하는 거지, 대부분은 무한대가 됐든 상수가 됐든 대입을 해서 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아까 이 얘기 미리 해놨었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값으로 수렴을 하지 않으면, 수렴을 안 하면 무조건 fx는 발산이에요. 그러니까 발산하는 형태는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나 진동하는 꼴이나 뭐 여러 가지 꼴이 있을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발산하게 된다. 함수 x가 a로 갈 때 발산은 뭐 무한대 가든지 마이너스 요렇게 쓰든지, 풀어서 쓸 때는 요렇게, 기호로 쓸 때는 요렇게. 그리고 또 그래프로 보면 이런 식입니다. 위로 쭉 뻗죠 얘가.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아까 얘기했죠. 쭉 감소할 때, 쭉 감소할 때 요때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게 되고, 뭐 또 있나요? 딱히 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양의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뭐 이런 기호들을 써요. 그러니까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를 적절히 써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함수는 fx라고 하는 함수는 절대값 x 플러스 1분의 1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2인데 사실 이런 함수를 아직 못 그리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당연히 알 거라고 하고 수업을 많이 그동안 진행을 하는데 점점 더 그래 가는 것 같아요. 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되죠? 원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작을 때를 나누긴 해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그래서 한쪽씩 그려서 이어 붙이는 건데, 이어서는 아닌데. 어쨌든 근데 얘는 사실은 요거나 똑같거든요. 이게. 전체 절대값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y는 전체 절대값 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되나요?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리세요. 요 안에 거를. 그게 뭐죠? x 플러스 1분의 1, 즉 유리함수고 정근선이 마이너스 1이고 뭐 플러스니까 이쪽하고요. 요 그렸죠? 그래서 이 절대값은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요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꺾어서 올리시는 거예요. 대칭 시키는 거예요. x축에 대해. 그러면 얘가 사라지고 어떤 그래프가 돼요? 이런 그래프가 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많이 쓰이는 건 사실 이것들보다는 뭐 좀 쉽게 2차 함수인데 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얘는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죠. 0 넣으면 0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없다 생각하고 그린 거예요. 그러면 요거 붙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대칭돼서 올려서 이런 모양의 함수를 어디선가 공통수학 일을 하면서 한 번 이상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절대값이 붙은 모양은 적어도 그래프를 그리실 줄 알아야 돼요. 2학년이 되면 정말 많이 나오고요. 이게. 그래서 얘기하지만 y는 fx라고 하는 게 얘하고 얘예요. 얘하고 얘. 그러면 그래프를 보고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fx가 x가 어디로 와요?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오면 fx 어디로 가죠? 위로 가니까 얘는 플러스 무한대다 라고 쓰시는 거고, 얘는 요건 뭐예요? 아까 우리가 그린 함수에다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어떤 얘기죠? x축에 대해서 대칭한 겁니다. 이것도 그렇죠.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으면 y는 전체 함수에 마이너스 붙인 함수는 뭐다? x축 대칭이에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와서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누면 이런 형태가 되니까, 예를 들면 요런 그래프에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얘는 이거의 대칭인 요런 그래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x 플러스 1의 절대값 함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아까 요 함수를 그대로 밑에 그린 게 얘하고 얘가 y는 gx 함수가 되게 돼요. 얘에 대해서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오면 y값 어떻게 되나요? 얘는 쭉 떨어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근데 얘들도 솔직히 다 정형이라서 크게 막 방금처럼 계산 안 하셔도 되는 게 아까 얘기했죠. x가 마이너스 1로 간대요. 그쵸? 그럼 부모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아까 선생님 뭐래? 0분의 상수꼴을 뭐 나온다고? 네, 무한대 나옵니다. 마이너스 1, gx 여기에요.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갔었죠? 아까?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무한대 갔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으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게 돼요. 이건.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엔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지. 아까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런 그래프를 열심히 생각해서 그려가지고 걔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대입을 잘 하셔야 되고 그 계산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사실 그래프를 이용을 하라라고 돼 있는데 대입하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훈련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 그래프 그리려고 생각하는 것만 한 세월이야. 물론 그런 것들이 잘 되면 연습 삼아 그려가지고 그 극한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입하세요. 2 넣으면 어떻게 돼요? 0분의 1 되죠. 그러면 이거 어디로 간다 했어요? 무한대 갑니다. 0분의 상수는 무조건 무한대예요. 이게. 그리고 요건요. 0을 넣으면 이쪽이 뭐예요? 네, 0분의 1이니까 얘가 무한대예요. 그럼 마이너스 부호는 꼭 생각하셔야 되고 1 마이너스 무한대는 뭘까요? 네,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더하기 1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부호는 없어지면 안 돼요. 왜? 끝도 없이 증가하는 거랑 끝도 없이 감소하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호에만 조심하시고 거기다 상수 같은 거 더하든지 빼든지 한 플러스 1이 아니고 플러스 한 1억 5천쯤 더한다고 해봤자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고. 그러니까 상수 같은 건 전부 얘가 다 먹어서 흡수한다. 선생님 배 쳐다보지 말고. 아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 얘도 0을 넣으면 얘가 어떻게 돼요? 무한대죠? 4 빼봤자 무한대입니다. 마이너스 1을 넣을게요. 그러면 여기도 0이네요. 0분의 1이 무한대고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그러니까 답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 그러니까 벌써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정형들이 있다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나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더하기 상수꼴 이런 것들 다 무한대고 0분의 상수꼴 뭐라고? 무한대야. 0분의 상수꼴 무한대야. 무조건. 네. 대입을 했을 때. 근데 이제 그래프를 주면은 이건 좀 어쩔 수 없어. 그래프를 보고 얘기를 해요. 얘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2차 함수 같은데 꼭지점이 빠져있는 이런 모양이에요. 다만 얘는 꼭지점이 빠져있든 말든 별 의미가 없나요? 왜? 여기 문제들을 보니까 x가 어디로 가? x가 어디로 가? x가 무한대로 가면 함수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 떨어지겠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함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또 무한대. 이게. 그러니까 요거 둘 다 답이 이렇게 돼야 돼요. 물론 얘도 사실은 x가 2일 때 2가 아닐 때 2일 때 식으로 보자면 이렇게 돼서 얘는 0이고 x 빼기 2제곱 더하기 3이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7 이런 함수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반대죠. 얘네가 얘가 뭐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마이너스 1인가요? 네, 이렇게 돼요. 사실은 얘도 이렇게 식으로 그림이 아니고 식이 주어졌다면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대입하시는 거예요. 네, 무한대 대입한다고 생각해보면 마이너스가 있고 무한대 제곱은 무한대다. 더하기 4 무한대? 뭐 4 곱하기 무한대? 이런 것도 근데 얘는 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그러네. 여기가 무한대 제곱이고 이것도 속도 차이거든요. 패스. 그냥 넘어가죠. 이거는 지금 얘기하기는 좀 힘드네.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얘는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쭉 떨어지니까 쭉 떨어진 건 무조건 답이 뭐다? 마이너스 무한대야. 마이너스 무한대. 예. 얘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조사해라 했는데 대입해라. 요거 무한대 넣으면 마이너스 무한대 더하기 1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고, 여기 집어넣으면 부호가 살죠? 무한대 세제곱인데 이런 것도 마이너스 무한대다. 그냥 세제곱 같은 건 없다. 예, 이거 대입한 거야. 여기는 루트 무한대,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무한대다. 이것도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으면 뭐가 되죠? 안쪽이 플러스가 돼요. 부호 계산은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죠. 그래서 루트 2 더하기 무한대 꼴이거든요. 이것도 뭐다? 무한대다. 무한대 더하기 2가 무한대고, 루트 무한대 해봤자 무한대다. 물론 이런 거는 정 헷갈리거나 아직은 잘 모르면 그래프를 오히려 생각해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요거 루트 식이 우리 마이너스로 묶어내시면 이렇게 돼서 2,0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죠? 몰라? 벌써 다 이제 왼쪽 위로 가죠. 이렇게 가는 무리함수예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요거 위로 쭉 올라가겠죠. 뭐 작긴 하지만. 그러니까 답이 뭐였어요? 무한대가 되게 돼요. 원래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라는 건 이런 식으로 풀라는 건데, 여기 주어진 함수만 이런 건 그래프 그릴 수나 있어요? 아직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세제곱 함수, 3차 함수는. 그쵸? 그리고 이건 그린다 치고 이 루트 x, 이 루트 2-x는 그릴 수 있다 쳐도 그게 좀 짜증나요. 그래서 그리려고 내가 맘먹고 풀려고 하면 안 그려져요. 안 배웠어. 3차나 4차 나오든지 뭐 절대값이나 아니면 가우스 나오든지 이런 것들 아직 안 배운 경우들이 많다. 예. 지금 사실은 이것도 아까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그렸던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하면, x가 a로 갔을 때 이게 함수값이 l이다. 얘는 항상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x가 a로 가까워진다고 하는 거는 이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접근을 할 때가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좀 달라요. 실제도 다른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프가 얘를 지금이야 같은데 뭐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야. 얘는 3이고. 그럼 얘는 이쪽에서 접근을 하면 함수가 이렇게 타고 와서 요 1로 가까워질 거고, 오른쪽에서 접근을 하면 이런 함수를 타고 와서 어디로? 2로 가까워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경우를 좌극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이런 경우를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의 기호는 x가 좌극한이면 a로 가긴 하는데 a의 마이너스라고 쓰면 좌극한이에요. 왼쪽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x에 a에 뭐 쓸까요? 플러스를 쓰게 되면, 그러니까 우극한이란 얘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a의 좌극한, a의 우극한.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x가 3의 좌극한이 아까 이 fx가 어디로 오게 된다고? 1로 오게 되고, 3의 우극한이면은 오른쪽에서 접근을 하면 여기 이렇게 타고 와서 어디로 접근하게 된다? 2로 접근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방금 아까 얘기했듯이 요런 x가 a로 올 때 fx 함수의 이 극한값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둘이 다르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은 상태를 의미를 하게 돼요.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을 때. 지금 얘도 사실은 아까 극한값이 x가 a로 올 때 어디로? l로 오게 된다라고 썼었거든요. 이 얘기가 좌극한도 l이고 우극한도 l이더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 기호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극한 기호를 쓸 때도 a의 좌극한, 이게 a의 좌극한 fx에 대한 얘기고, 우극한이면 이렇게 쓰게 됩니다. 플러스로. 둘이 같을 때가 극한값이 있는 거고, 그 같은 값을 x가 a로 올 때의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세 개가
그 요 둘이 같아질 때 그 값을 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처럼 좌극한 우극한의 다름의 fx는 어쩐 거예요? 수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했죠?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나 진동하는 상태는 아니더라도 또 있는 거예요. 좌우극한이 달라도 발산하는 상태, 수렴하지 않는 상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게 돼요. 이게 왼쪽 오른쪽에 돼요. 근데 그림으로 보시면 이것도 간단해요. 3으로 오게 되는데 이렇게 올 때가 이미 눈으로 보기에 왼쪽하고 오른쪽이 이게 다르죠. 그렇죠? 이런 상태면 극한값이 있다고 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띄어져서 뭐 이렇게 있어도 마찬가지. 그렇죠? 근데 아까 그 구멍이 뻥 뚫려 있어도 어땠어요? 얘가 함수값이 이쯤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는 극한값이 둘 다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값으로 오게 되면. 그러니까 요 근처에서를 얘기를 할 때 얘기니까 요런 거나 요런 거에 주의하시면 얘기했지만 극한값이 우리는 대부분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는 극한값이 있을 때야. 그렇지 않을까? 있을 때야. 근데 없을 때들이 많이 나와. 문제에서는. 왜? 없을 때가 뭔지를 알아야지 있을 때를 정확히 알 수가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기호들 나온 거 한번 쭉 보시고 예, x가 a로 갈 때. 그래서 요 필요충분 조건 얘기죠. 필요충분 조건은 명제에서 뭐 했어요? 네, 수학적으로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양쪽 화살표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극한값이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l이라는 건 우극한도 좌극한도 둘 다 l로 온다라는 말을 기호로 써놓은 거고 요건 뭐 넘어갈게요. 네, 이따가. 그래서 얘를 이제 쭉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쭉. 얘는 이렇게 써졌으면 x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마이너스 1에 우극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우극한인 거예요. 처음에 기호 보실 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찾아요. x를. 그래서 어디로? 오른쪽으로 접근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오겠죠? 그럼 극한값이 얼마예요? 이거는? 1이 돼요. 1로 가까워져 오고 있으니까 밑에서 올라가면서. 그럼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에요. 왼쪽에서 방금. 네, 그러면 얘도 이쪽으로 오면서 1로 오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얘는 없나요? 네,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1의 극한값은 뭐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좌극한도 1이었고 우극한도 1이니까 그 극한값은 1이 되게 돼요. 이게 둘이 달랐으면 아마 그것도 문제 있겠죠. 1의 우극한입니다. 이건 플러스 1의 우극한. 플러스 1이 아니고 1의 우극한이에요. 그러니까 1이 여기 있네요. 보세요. 둘은 벌써 아까처럼 다르잖아요. 1의 우극한이면 이렇게 타고 오는 거거든요. 어디로 오죠? 0으로 오죠. 이것도 어디로 오죠 하면 우리 어떤 학생들이 0이 아니고 뭐라고 1이요. 그래. 여기 읽어. 이게 아니지. 함수값이 어디로 떨어지고 있어? 0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극한은 0이에요. 근데 좌극한은 어때요? 이 함수 타고 와야죠. 왼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건데 1의 좌극한은 어디로 와요? 마이너스 1로 오는 겁니다. 그럼 둘이 같나요? 둘이 같아? 우극한, 좌극한? 다르죠? 그러면 근데 이걸 얘기하래. 1로 올 때 극한.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없다라고. 극한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극한값 없다라고 쓰셔야 돼요. 좌극한, 우극한이 다를 때는 극한값이 어쩐다고? 없다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요것도 사실은 그래프를 그리면 알 수 있긴 해요. 요거 한번 볼까요? 절대값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을 때 나뉘거든요. 이게 0일 때도 있는데 이거 한번 잘 보시면 x가 0보다 크면 그냥 나오죠. 그럼 약분하면 뭐예요? 1이거든요. x가 0보다 작으면 이것도 그쵸. 이렇게 되면 절대값 x가 x라고. 이렇게 되면은 절대값 안이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요. 그 2면 아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x가 되면 약분하시면 어때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분의 요거 이렇게 돼서 1이고 얘는 요것분의 요거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상수함수라서 지금 이런 식이 되거든요. 0일 때는 그래서 여기에 붙었는데 0일 수는 없어. 왜? 분모가 0이면 안 돼. 지금 함수값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함수예요. 다만
이렇게 함수를 보시면 0의 우극한은 누구 따라와야 돼요? 이렇게 오셔야 되죠. 그럼 여기가 1이었죠. 1이 될 거고 0의 좌극한은 이렇게 따라오니까 네, 마이너스 1이에요. 둘이 극한값이 달라요. 얘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죠. 이렇게 생겼으면 대부분 100%야. 극한값이 당연히 없는 거예요. 좌우 극한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얘는 여기에 썼어요. 0보다 클 때 1이고 0보다 작을 때 아까 마이너스 1이라 했죠.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가 있나 봐요. 네, 여기 있네요. 괜히 그랬네. 이거 보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오른쪽에서 0의 우극한은 1이고 0의 좌극한은 어쩐다? 마이너스 1이다. 네, 그래서 요 함수의 0으로 올 때 값은 얼마라고? 존재하지 않는, 칸이 긴 거 보니까 없다라고 쓰긴 그렇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사실 없다라고 해도 네, 상관없습니다. 없다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예, 극한값은 없다. 그러면 둘이 가세요. 네. 얘도 사실은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극한값이 얼마냐고 사실 물어보시면 2로 올 때 우극한하고 2로 올 때 좌극한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봐. 방금도 얘기했듯이 이 함수들의 극한을 구하려고 하는데 x 빼기 2라고 하는 값은 x가 2의 우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2보다는 큰 값이에요. 우리가 대입을 할 때는 2를 하지만은 2보다는 큰 값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2가 있으면 우극한은 이렇게 접근한다고. 게 2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2보다는 큰 값이야. 그러면 2보다 큰 값에서 얘를 빼면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안쪽이 양수입니다. 그러면 그냥 나와요. 이게 뭘로 나오죠? 이게 2 빼기 2라서 0으로 나오게 돼요. 얘는 음수예요. 그렇죠?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쓰자면 얘는 그대로 나온다고. 여기에 2를 넣으면은 0이고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얘가 2보다 작은 값이니까 2보다 작은 값에서 2를 빼면 음수거든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근데 여기도 어쨌든 뭘 넣나요? 2를 넣으시면 0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좌우 극한이 둘 다 그러니까 뭐라고? 0이야. 그럼 극한값이 0인 거예요. 이게. 이건 0이다 라고 답을 쓰셔야 돼요. 두 개 양쪽을 구해봤을 때. 다만 아까 같은 거 x분의 절대값 x는 언뜻 봐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죠. 그쵸? 절대값 x 플러스 x 빼기 2 얘는요. 그래프 그리려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y는 x 빼기 2를 그리고 네, 여기 부분이죠. 이 부분을 꺾어서 올리시면 대충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도 꽤 보셨을 겁니다. x가 2의 좌극한이나 2의 우극한 다 어디로 오나요? 네, 0으로 오죠. 네, 그래서 0이다 라고 하셔도 딱히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얘도 결국에는 대입이거든요. 2를 넣으란 얘기잖아요. 2를 넣으면 얼마예요? 0이에요. 그러니까 0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절대값인데요. 0보다 클 때 작을 때 있는데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경우들이 그렇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거 그래프 그려봐 하면 그릴 수도 없어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라 어쩌라 하는데 그래프를 그릴 수도 없어. 얘는 대입을 하면 그거 어떤가요? 0이고 위에도 0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부정형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로 잘 하셔야 되는 게 여기 x에 x 플러스 1이잖아요. 그쵸? 이거 묶어내면 그러면 얘랑 얘 약분 되지 않나요? 근데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냐?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면 이런 식으로 쓴다 했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보다 얘는 큰 값이 되게 되죠. 그러면 절대값 벗을 때 그냥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양분 됩니다. 이제 그럼 뭐가 되죠? x가 돼서 여기에 뭘 넣어야 돼? 마이너스 1을 넣으셔야 돼요.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인데 어차피 마이너스 1. 그럼 답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면 얘는 마이너스 1보다 0보다 어때요?
작은 값이 되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이 되게 되니까 둘이 더하면 0보다 작은 값이에요. 그럼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얘가. 그래서 분자는 똑같이 되면은 얘는 약분을 하면 마이너스 x예요. 그러니까 요 x가 여기 갈 때 좀 생략한 건데 마이너스 x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러니까 대입을 해보시면. 그래서 얘하고 얘는 둘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셔야 돼요. 없다. 라든지 보통 어디서부터 지금 못 알아들으시냐면 마이너스 1에 우극한을 넣으면 얘가 0보다 크고 마이너스 1에 좌극한을 넣으면 얘가 0보다 작다는 거를 잘 모르세요. 이게 다시 얘기하지만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얘는 우극한이면 이쪽에서예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큰 수예요. 여기에 마이너스 1보다 큰 수를 넣으면 여기 전체는 양수가 되게 되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니까. 왼쪽에서 접근을 하면 얘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수예요. 그럼 x 플러스 2를 했을 때 2를 더해봤자 마이너스 1보다 얘가 작은 수가 되니까 더하셔봤자 음수예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는 우극한일 때는 그냥 나오고 좌극한일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니다. 그 다음은 약분할 거 하고 x에 마이너스 1에 우극한이든 마이너스 1에 좌극한이든 결국에 뭘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이더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한번 잘 보고 해보세요. 너무 시간을 끌 수는 없어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 그래가지고 이것도 사실 중요한 얘기인데 뭐 그냥 그 결론이 뭐냐면 극한은 굉장히 그 이동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분배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유리함수 같은 거 좀 생각을 해볼게요. 리미트 x가 그러니까 1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이 함수의 극한값을 얘기해라 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과정하고 결과가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원래는 이게 극한값을 얘기하려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좌극한을 찾고 우극한을 찾아서 둘이 같으면 그게 극한값 얼마다 라고 얘기를 한다 했는데 선생님이 돌려서 제일 앞으로 가면 극한은 결국에 뭐라고? 대입이야. 2를 넣으시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나요? 3분의 2예요 답은. 얘는 왜 이러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 잘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그려오고 잘 뭐 그래프를 이용을 했던 함수들은 대부분은 아까 같은 형태로 단절이 나 있는 형태가 없어요. 그러면은 좌우 극한이 같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좌우 극한이 같은 그 지점의 값만 찾으면 되는데 그것도 아주 좋게도 대입을 하면 나와요. 뭐랑 같다는 거예요? 1에서의 극한값이 2를 넣었을 때 무슨 값? 함수값이랑 같다는 얘기예요. 방금 한 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은 상태를 그 함수가 거기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단원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연속인 함수를 보고 있어요. 쫙쫙 끊어져 있는 함수를 본 건 유리함수 정도? 정근선에서. 그죠? 아니면 2차 함수나 직선이나 우리 그 아직 안 배우신 분이 많지만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나 전부 다 부드럽게 이어지는 함수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이렇게 단절이 나 있는 상태를 보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값들은 대입만 하면 나와요. 이게 결과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뭐냐면 그렇지 않나요? 이게 이 함수를 원래 그래프를 그리고 우극한, 좌극한을 찾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과정이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리미트를 분배한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이렇게 얘도 1을 그 x가 1로 갈 때 얘도 x가 1로 갈 때 얘는 3으로 가고 얘는 2로 가. 그러니까 3분의 2가 답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분배의 과정이에요. 아까 제일 처음에 이거 그러니까 상수배는 나갈 수 있고요. 더하기 함수는 각각을 대입을 해서 더할 수가 있고 빼기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당장 이런 걸 또 물었어요. 이건 극한값이 얼마일까요? 얼마였어 선우야? 8입니다. 뭐 하신 거죠?
대입한 거예요. 내가 대입하라고 했잖아요. 맞았어요. 근데 사실 이런 과정도 2번의 과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한 거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이라는 함수를 하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2x라는 함수를 하면서 1번 과정 2가 또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넣고 여기에 2를 넣어서 2배를 했더니 더했더니 8이다라는 얘기랑 똑같이 한 건데 아무도 이걸 생각하면서 하진 않아요. 그렇죠? 별 의미가 사실은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건 사실 극한값이 존재할 때 이 문장이 중요하거든요. 요건 좀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결국에 1, 2, 3번, 4번, 5번 다 어쩐다? 극한값은 분배가 잘 돼. 따로 계산해서 곱하거나 나누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극한값들 각각을 두 개의 함수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대충 맞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그래요. 여기 위에 한번 보세요. x가 0으로 갈 때 fx는 얼마다? 5라고 했고 x가 0으로 갈 때 gx는 얼마다?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0으로 가잖아요. 전부 0으로 가고 있죠.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요 값이 어디로 간다고? 5로 간다고. 그럼 답은 뭘까요?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고 이 값이 5로 갔고 이 값이 마이너스 2로 가요. 답은 뭘까요? 뭐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아주 쉽죠? 예, 이건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물론 0으로 갈 때인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지만 0으로 갈 때 값 fx는 5고 뭐 gx는 얼마였죠? 마이너스 2고 5 빼기 2니까 뭐 답이 7이다 라든지 그냥 대입해서 그냥 구하시면 된다. 이런 게 극한의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물론 원리를 알고 보면 아까 얘기했죠. 얘들은 이렇게 극한값이 있을 때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다음에 얘기하자고. 많이 좀 힘든 얘기거든, 솔직히. 예, 좀 다음에 얘기할게요. 얘도 x가 1로 갈 때는 마이너스 3이고, fx가요. x가 1로 갈 때 gx는 2분의 1이래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뭘 할 것 같아요? 마이너스 3하고 2분의 1 전부 대입하세요. 그러니까. 예, fx 자리에는 마이너스 3, gx 자리에는 2분의 1 전부 대입하시면 돼요. 왜? 얘들 1로 갈 때거든요. 전부 다 1로 갈 때 똑같이니까 얘들도 사실 한 번만 얘기를 하면 앞에서 나온 성질이 결국에 이게 뭐냐 얘기했죠. 이거 분수면은 따로 쓸 수 있어. 예, 그래서 리미터만 써보면 뭐 이런 식으로 분자고 분모야. x가 1로 갈 때야 2gx 더하기 1. 근데 이건 또 더하기 빼기도 따로 쓸 수 있어. fx 빼기 리미트 1이야. 분모는 요것도 더하기 따로 쓰는데 상수배는 또 나올 수 있어. gx 더하기 리미트 1이야. 상수 리미트 1은 다 뭐다? 1이고 얘들 1이고 요 자리가 아까 마이너스 3이고 요 자리가 2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결국의 계산 결과 이 빨간색을 보시면 여기에다가 2분의 1하고 여기에 3을 넣은 거랑 계산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 대입하세요. 이거 얼마인가요? 7입니다. 얘는 3분의 0. 3분의 0은 0이죠. 0입니다. 얘는 8이죠. 그리고 얘는 3분의 9, 1이네요. 3분의 루트 9, 3분의 3돼서 1이고 1 넣으시면 3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가 되게 돼요. 왜 웃고 있어? 아시겠죠? 이게 말이 정말 길었는데 요거 푸는 데는 1분이라니까. 1분 안에 답 나오잖아. 5문제. 이거 계산 대입만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라. 지금 당장 요것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얼른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대입만 해서 끝나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제를 좀 먼저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거 대입하라 했어. 1을 넣으면 어떻죠? 위에는 0분의 0꼴은 답이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혹은 이거 무한대 넣을게요. 그럼 분모도 무한대고 분자도 이것도 제곱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최고차만 보면 되거든. 결국에는 최고차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이런 게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에요. 이러면 못 구해요. 그리고 이런 거 여기 이거 볼까요? 요거 어디로 가죠? 앞에 무한대 뒤에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면 0이 아니고 요것도 못 구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못 구한다.
우주의 크기가 어느가 더 크냐 이거야.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하는 거. 이런 건 돼. 제가 얘기했죠. 이런 거 다항식 계열들은 대입을 했을 때 무한대 세제곱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한대가 답이라고요. 이런 거는. 근데 여기가 만약에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무한대를 여기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죠. 그러면 얘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부호만 보고 대입하시면 돼요. 부호만 보고. x가 커지면 당연히 제곱들은 커지겠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럼 뒤에 있는 1차나 2차들은 얘보다는 빠르게 크질 못해요. 이게 무한대 좀 속도 같은 개념인데, 그러니까 무시해도 돼요. 이 앞에보다는 당장 그러잖아요. 세제곱하고 제곱만 비교해봐도 수 차이가 1, 2, 3, 4 쭉 넣어보면 엄청나게 그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계산하는 방법인데 뭐 굳이 그게 이해가 안 돼도 외우시는 거야. 이거는 거의. 근데 문제들은 이렇게 잘 안 될 때야. 그래서 각각의 예를 들어 0분의 0꼴 대입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대입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 응? 응. 네? 그래서 얘는 그 유리식꼴이 있고 무리식꼴이 있어요. 유리식꼴은 얘들은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좀 고차원적인 얘기긴 한데 위아래 분모하고 분자에 예를 들어 x가 1로 갈 때 라고 했더니 응이 그렇게 웃겼어? 아니 좀 조용히. 중요한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해가 안 가시면 잊어버리시고 좋아요. 분모 분자에다가 예를 들어 2를 넣었잖아요. 근데 0 나오고 위에도 0이래. 그 얘기는 2를 넣어서 0이 됐다는 거 x 빼기 2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머지 정리 쪽에 나왔던 인수 정리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 인수분해 된 식이죠. 그렇죠? 요거나 요게 뭐라 그러고 인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여기에 1 넣으면 0 되죠? 2 넣으면 0 되죠? 그러니까 x에다 1을 넣어서 0이다, x에다 2를 넣어서 0이 됐다. 그 식이 어떤 식이라고 하는 건 x 빼기 1이나 x 빼기 2를 인수로, 그러니까 x 빼기 2를 1 넣어서 0 됐다라고 하는 건 x 빼기 2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0분의 0꼴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 x가 1로 갈 때다 계속 얘기를 해보면 분모도 x 빼기 1을 인수로 갖고 있고 분자도 x 빼기 1을 인수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수분해를 잘 하시면 예를 들면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뭐 할까요? 약분하시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2를 넣어봤자 0이 안 돼. 그럼 상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식인 경우에는 인수분해해서 약분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해법을. 그러니까 0분의 0의 유리식꼴을 어쩐다고? 인수분해해서 약분하세요. 그러면 0이 안 돼요. 이제는 0이 안 된다고. 알겠어? 0분의 0은 안 돼요. 적어도. 또 0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무리식꼴은 유리화 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조금 이따 볼게요. 유리화 하면 결국에 이렇게 되게 되는데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문제를 볼게요. 아까 얘기했죠. 2를 넣어봤어요. 0분의 0꼴이야. 그치? 인수분해 위에 잘 되지 않나요? 이렇게 되죠? 설마 2학년이 이걸 모르진 않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얘 분모가 이거잖아요. 그럼 약분 돼요? 안 돼요? x 플러스 1이야. 그럼 여기다 뭘 넣어? x에다가 1로 간다 해서 2를 넣으면 이제는 0이 안 되고 답이 나온다고. 이게 아주 쉽죠. 그냥 여기도 이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에 x 빼기 1이에요. 여기도 약분이 돼요? 안 돼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이야. 사실은 얘도 마이너스 1을 위아래 어째? 넣어봐야지. 넣어보면은 얘가 인수분해해서도 그렇지만 0분의 0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약분해서 대입하시면 돼요. 이거는. 얘도 0분의 0꼴인가? 분모 4 넣으면 2 빼기 2고 4 빼기 4니까 0분의 0꼴이야. 맞죠? 이건 크게 사실 두 가지야. 이거를 좀 인수분해를 그래도 고1 때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보실 수 있으면 좋아요. 얘는 요거예요. 분자가 x 빼기 4 보이시나요? 왜 이렇게 썼을까? 분모에 있으니까. 얘 제곱 빼기 제곱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구나를 아시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4를 넣죠? 그러면 얼마인가요? 4를 넣죠? 그럼 4입니다. 답이.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기했죠. 유리식이 아니고 무리식이면 뭐 하라고? 유리화를 하세요. 루트 x 빼기 2가 무리식이니까 얼마를 위아래 곱해야겠어요? 루트 x 더하기 2죠.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해야 돼. 그럼 분모가 뭐 되죠? x 빼기 4. 그럼 굳이 얘는 전개하지 말고 전개해서 2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좋게 약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4를 넣으면 답이 4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더 일반적인 유리화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위에가 무리식이죠. 위에 분자를 유리화를 하나? 원래는 숫자에서는 안 하거든. 근데 이런 식에서는 이제 해. 언제? 3을 넣어봤더니 0분의 3 빼기 3, 0꼴일 때. 그러면은 똑같아요. 분자에 요게 있는데 뭘 곱해야 돼? 분자를 유리화하는 거예요. 더하기 3을. 그러면 얘를 이것도 사실은 설명을 하면서 쓰니까 이렇지. 얘를 위아래 곱한 거야. 그죠? 그럼 분자가 뭐 됩니까? x 플러스 6 빼기 9죠. 그러니까 요거 제곱 x 플러스 6 빼기 3의 제곱 9가 돼야 되니까 x 뭐라고 하는 거야? x 빼기 3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도 있죠? 얘가 없고요. 얘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 더하기 3만. 그럼 여기에다 이제 뭐 넣으면 된다? 3을 넣는다. 그러면 얼마야? 6분의 1. 이게 답이 되게 돼요. 아시겠나요? 분자를 유리화하는 거를 미적분 원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보고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이것도 다시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앞에서 이거 처음이고 하니까 쓰면서 해서 그렇지. 유리화를 해야지 라고 하면 제곱 빼기 제곱이라니까 x 플러스 6 빼기 9야. x 빼기 3 아니야? 그럼 약분 돼 안 돼? 그러면 분모에만 뭐가 남는다?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분의 1만 남겠구나.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암산을 좀 하셔야지. 유리화 정도는. 유리화 어차피 약분 될 거거든. 안 되면 네가 잘못 푼 거야. 문제가 이상하다기보다. 아시겠나요? 약분이 돼야 된다니까. 왜 약분이 돼야 될까? 다시 얘기하지만 3을 넣어서 위아래 0이라는 건 x 빼기 3을 인수로 둘 다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안 나온다고? 그럼 3을 넣어서 0이 안 됐던지 유리화를 잘못했던지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3을 넣어서 0이 안 되는 거를 0이라 생각하고 풀었던지 0이 되는 게 맞았으면 유리화를 잘못해가지고 그게 약분이 안 되든지 안 되는 걸로 해버렸던지 둘 중에 하나다. 됐죠? 그 다음에 오늘 좀 바쁘네.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지금 뭘 하고 있어? 이게 뭐야? 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한값은 대입하면 된다며. 안 되는 경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입을 해서. 그게 몇 가지 경우가 있다고? 4가지 경우가 있고 첫 번째 했어요. 응꼴. 0분의 0꼴 하시고 그 다음이 뭐라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이 뭐라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그 다음이 뭐라고? 무한대 곱하기 0꼴. 언뜻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닌 경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은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답을 내시면 안 된다. 지금처럼 이런 해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좀 쉬워요. 원래는 해법이 정확히 하시면 분모에 분수잖아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와 분자를 나누는 겁니다. 이게 해법이에요. 네, 역시나 이건 결국에 0분의 0권은 어떻게 했어? 인수분해했지? 유리화를 했지? 그 두 개만 기억하면 되는 거거든. 얘도 결국에 기억할 거는 얘는 아니에요, 사실은. 기본적인 해법을 알긴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얘를 얘기를 해보죠.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이 52번에서 57번은 전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못 믿겠으면 넣어보세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게 돼요. 그랬을 때
방금 뭐라고 했어요? 분모에 뭐라고? 그 몇 차인데? 네, 그러면 x제곱으로 여기를 다 나누는 거야. 위아래를. 그러면 여기 x제곱으로 나누면 3. 여기는 x제곱분의 1. 여기는 2. 마이너스 x분의 1이야. 위아래를 x제곱으로 나눈다 함수는 똑같죠? 네, 분수에서. 그랬을 때 이제 뭐 한다? 무한대를 넣어. 이제 해결이 되거든. 왜? 요거 뭐 돼? 0대죠. 여기도 0대요. 그쵸? 그럼 남는 게 뭐 있어요? 3분의 2가 답입니다. 얘 한번 볼게요. 얘도 분모가 뭐예요? 최고차항이 2차죠. 그러면 여기는 1되고 x제곱분의 1이고 여기 분자가 x분의 1이에요. 얘도 x제곱분의 1은 뭐야? 0이고 x분의 1도 네, 0이죠. x제곱분의 1은 0인데 x분의 1은 무한대라고. 그래, 그 참 분해. 네. 그래서 1 더하기 0분의 0이야. 그럼 답이 얼마야? 0이죠, 이건. 요것도요. 얘는 분모가 최고차가 몇 차예요? 분자 보시면 안 돼요. 무조건 분모예요. 그래서 x로 나눠야죠. 그럼 3 더하기 x분의 1분의 x입니다. 그럼 분모는 뭐죠? 여기가 0. 3분의 무한대. 3분의 무한대는 뭐죠? 무한대입니다. 이 과정을 조금 일반화 해보시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나온 결과들. 분모하고 분자가 이렇게 2차하고 2차, 3차하고 3차로 차수가 같으면 요 뒤에 부분은 보시다시피 다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니까 뭐만 남습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들만 3하고 2로 남아서 답이 3분의 2로 나오게 돼요. 근데 분모하고 분자가 차수가 같질 않아요. 분모가 더 크네요. 그렇죠? 그러면 나누게 되게 되면 분자 쪽이 무조건 뭐가 남게 돼요? 0이 되게 돼요. 그러면 요 밑에가 상수분의 0이니까 무조건 얘는 뭐가 나오게 돼? 0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분자의 차수가 더 크죠? 그러면 얘는 나누면 위에 x가 남죠. 밑에는 뭐고? 상수가 되고. 그러니까 상수분의 무한대 하면 뭐가 나오게 돼요? 예, 그래서 정리가 돼요.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면 뭐 이런 게 해법인데 결론이 뭐다? 차수를 보게 돼요. 분모하고 분자. 분모, 뭐 분자. 요 차수가 둘이 같으면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개수가 답이에요. 이게. 요쪽이 분모가 더 크면 어떻게 된다? 0이 답이에요. 분모가 더 크면 이쪽이 더 무한대라서 분자가 더 크면 어때요? 무한대가 답이에요. 물론 부호는 있어요. 부호는 있는데 이런 거 다시 한번 보면은 쭉 볼게요. 요거 차수가 같죠? 답이 뭐라? 3분의 2다. 얘는 분모가 크죠? 그러면 뭐다? 0이 답이야. 분자가 크죠? 뭐가 답이라고? 무한대가 답입니다. 잘 들으세요. 집에 가서 다시 해야지. 뭐 어려워 어쩌고 저쩌고 딴 생각하지 말고 숙제 계속 쌓여간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잘 생각하실게. 왜냐면 선생님이 자주 하는 표현이 있거든. 아까 얘기했죠. 0분의 0에서 벌써 한번 나왔는데 루트가 있으면 뭐래? 유리화를 하라고 하거든 보통. 그러니까 선생님 표현대로 루트만 보면 환장을 하고 유리화를 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아니야. 요거는 지금 한번 보세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유리화를 해라 라는 얘기가 없죠. 여기 보시면 분모 뭔가요? 아니, 무한대를 넣으면 뭐가 돼요? 무한대고 위에도 무한대거든요. 그러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유리화가 아니고 차수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모는 몇 차인가요? 1차죠. x제곱의 루트니까 1사예요. 루트까지 잘 계산을 해보세요. 분자도 1차예요. 그러면 뭘 보셔야 돼요? 예, 개수만 보셔야 되는데 루트 x제곱이니까 루트 1이 개수예요. 얘는 루트까지 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4가 있었으면 얼마가? 루트 4인 2가 개수가 되게 돼요. 지금은 1이니까 루트 1이 개수예요. 그 뒤에는 필요 없어요. 어차피 더 차수가 나니까. 1분의 얘는 3이에요. 그러니까 3이 답입니다. 그냥.
이건 유리화를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진짜 유리화를 많이 해요. 나중에 보면 더 배울수록.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분모든 분자든 루트가 나왔을 때 유리화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냥 루트 모이면 유리화야.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들까지도. 극한은 대입을 해보는 게 우선이라고 했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면 유리화를 안 합니다. 예, 안 해요. 예. 다만 무한대분의 무한대여도 예를 들면 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도 부정형이죠. 분모가 무한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유리화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확정이 됐을 때는 유리화가 아니고 뭘 해라? 차수를 보세요. 제발 차수를 보세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거든요. 이런 것도 원래는 치환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차수 어떤가요? 일단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도 마이너스 무한대, 여기에도 마이너스 무한대 넣는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플러스 약분돼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도 2분의 5가 답이에요. 물론 정식 풀이는 아니에요. 이게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전부 플러스 기준이거든.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x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어디로 갈까요? 무한대로 가게 돼요. 대입을 하시면 t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뭐라 했죠? 마이너스 t. x가 뭐라 했죠? 마이너스 t. 예,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는 진짜 무한대를 넣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차수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5다 해서 2분의 5가 그래서 답이 되게 돼요. 아시겠나요?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거 계산을 하는 게 여기 밑에도 있는데 그냥 넣으시면 돼요. 왜? 차수가 같을 때는 결국에 요것분의 요거가 다만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대입을 했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무시하시면 좀 안 돼요. 그게 예를 들어 이런 거. 얘도 어디로 가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지금 그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대입을 이런 식으로. 얘도 근데 일단 차수가 분모 1차고 분자가 뭐예요? 1차예요. 그쵸?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어떻게 해요? 제곱을 하니까 플러스 무한대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가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남아서 마이너스 1이 답이 됩니다. 이런 게. 부호를 넣을 때 마이너스를 넣을 때 마이너스가 없어진 거랑 안 없어진 거 차이인데 마찬가지예요. 이걸 모르겠다고 하시면 치환하셔야 돼요. 이것도. x를 똑같아요. 항상 마이너스 t로 하시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 가면 t가 무한대로 가게 되죠. x가 마이너스 t, x가 마이너스 t, x가 마이너스 t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는 무한대로 가니까 얘기했죠. 계수 마이너스 1분의 루트 1, 1이죠. 어차피.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는 거예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거든요. 얘는 다항식은 다 필요 없어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만 보시면 돼요? 최고차만 보세요. 그래서 뭘 해요? 무한대 세제곱이면 무한대인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 세제곱이면 마이너스 무한대인 겁니다. 이게. 아시겠나요? 이게 결국에는 밑에 차수는 이 최고차한테 다 먹혀요. 다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그래프를 우리 아직 3차 함수 같은 거 못 그리지만 나중에 그래프 그려봐도 쉽게 나오는 얘기. 굳이 이런 거에 머리 아프게 뭐 따로 외우거나 하지 마세요. 다항식은 뭐만 보라고? 최고차항만 보세요. 그것도 뭐만 보시면 돼. 사실상 무조건 무한대야. 최고차항은. 네, 계수에 부호만 보시면 돼요. 계수도 아니죠. 부호만 보시면 돼요. 부호만. 아시겠어요? 선생님이 아무리 복잡하게 x가 무한대로 갈 때 아무리 뭐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라 해도 요거의 극한은 뭐다?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왜? 다 필요 없어요. 얘만 보세요. 그것도 부호만. 요거 무한대 4제곱 되죠? 그쵸? 무한대 4제곱 무한대라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답이야. 다만 이것도 이게 다항식인 경우가 방금 설명을 한 그거예요. 그러면 최고차항만 보세요. 네, 이것도 무리식이 있어요. 무리식이면 뭐 할까? 유리화합니다. 다만 이것도 지금 60번이 딱 그런 유형이거든요. 이거 몇 차예요? 1차 얘는
그러니까 같은 차수끼리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돼야지. 얘도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종종 시험에는 나오던데 x가 무한대 갈 때 루트 x 세제곱 플러스 1 빼기 루트 x 뭐 이런 게 x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차수가 이쪽이 크죠. 얘는 우리 지수 열심히 들으셨으면 2분의 3차예요. 뭐 그런 차수는 없지만 지수가 2분의 3이고 얘는 1이야. 그럼 이쪽이 크지? 그럼 얘는 무조건 x 무한대. 어디 본 거? 여기만 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기만 보시면 여기만. 아시겠나요? 네. 지금처럼 차수가 1차하고 1차로 같아야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방금 얘기했죠. 해법은 뭐라고? 유리화하셔야 돼요. 근데 어디를 유리화해요? 네, 분모를 1로 생각하고 밑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분자에 뭐 곱해야 되죠? 루트 x 제곱 더하기 4에 더하기 x를 위아래 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분자는 뭐 되나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얘 제곱하면 이거고 빼기 x 제곱하면 이거니까 뭐만 남아요? 분모에는 새롭게 곱한 얘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쵸? 아시겠나요? 그럼 여기다 뭘 넣어요? 그럼 무한대분의 4는 답이 뭐죠? 0이 돼야 돼요. 무한대 곱하기 0꼴이거든요. 이것도 예를 들어 0을 넣어볼게요. 이 식에 0을 넣으면 여기가 뭐예요? 0 곱하기 0 넣으면 마이너스 1 0이 아니잖아. 여기에 0 넣으면 얘가 뭐냐고 극한이 무한대죠. 그리고 0 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0 곱하기 무한대 꼴이에요.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요. 이게 진짜 실수를 많이 해요. 집어넣어보니까 무한대 곱하기 0이야. 그러면 0이겠네. 가 아니라고. 이게. 무한대 곱하기 0도 일종의 부정형이 0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사실 해법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게 쪼런 경우에 아까 선생님도 썼었죠. 대표적인 게 진짜 간단하면서 대표적인 게 이런 거거든요. 0을 넣으면 0이고 0 넣으면 이쪽이 뭐라고? 무한대. 자, 정신 차리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0이 맞냐고. 그러니까 x 곱하기 x분의 1은 상수함수야. 1이라고. 상수함수는 극한이 무조건 0으로 가든 2로 가든 1 나온다 했지. 이게 봐봐. 부정형이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렇게 약분하고 하는 게 뭐냐면 식을 정리하시면 돼요. 식을 정리하시면 돼. 예를 들어 얘도 식을 정리한단 말이 x분의 1은 놔두고 요거 통분하시라. 통분하시면 뭐 되나요? x 빼기 1분의 x 빼기 1이니까 x인가요? 이래 되죠? 약분 되죠 이것도. 여기에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여기 그냥 답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얘도 무한대를 넣어요. 근데 이건 굳이 무한대를 넣어야 되나 싶긴 한데 어쨌든 간에 배운 대로 해볼게요. 얘도 무한대를 넣으면 무한대. 요거는 어때요? 여기 극한이 뭐예요? 우리 방금 배웠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1분의 1에서 1이에요. 위아래 차수가 같으니까. 그러면 1 빼기 1이니까 0인 거예요. 이것도 여기 전체가 0 나오는 극한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지금 얼른 보내줘야 돼서 얼른 하고 있는 거라. 근데 어쨌든 간에 무한대 곱하기 0이 나왔네. 싶으면 뭘 해야 된다? 식을 정리하세요. 얘도 x가 있고 여기에 곱하기 요 통분하면 x 빼기 1분의 x 빼기 1 빼기 x 빼기 2인가요?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안 되는데? 뭐라고? 아닌데? 그냥 이걸로 끝이죠. 그러면 요 식은 x 빼기 1분의 마이너스 2x여서 x가 무한대로 가면 꼴이 바뀌었네. 굳이 이것도 이런 문제를 넣었을까? 그러면 1차분의 1차니까 1분의 마이너스 2에서 개수분의 개수 하시면 마이너스 2가 답이 돼야 돼요. 이것도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마무리하는 꼴입니다.